새해가 돼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0명입니다. 사망자는 19명 더 늘었습니다. 연휴 직전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2만 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와 광주 요양병원들의 집단 감염의 여파로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931.3명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 속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리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정화 기자님, 정부는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일단 지금 서울 지역, 그중에서 동부구치소 상태는 지금 악화일로입니다. 네, 좀 충격적이게도요. 확진자만 지금 1,0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1,090여 명에 달하게 됐는데 이는 이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요. 동부구치소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감염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천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등의 접촉자를 감안해서 오늘 5일 6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동부구치소는 여러분 누차 언론 통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가 잘 퍼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서 이른바 삼밀을 다 갖췄습니다. 밀폐, 밀접, 밀집. 12층짜리 5개 동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모든 체육시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삽시간에 퍼지기 딱 코로나19 입장에서는 딱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죠. 동부구치소가 원래 적정 수용 인원은 이 재소자 수용 인원은요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기에 이 사태가 일어날 때 2,300명 정도 수용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90명, 물론 가족까지 앞서 우리 최정화 기자님 설명처럼 확진자의 가족까지 다 합친 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절반 정도 육박하는 1,090명까지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부구치소 상황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이 동부구치소 내부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수용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수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서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처음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한 수용자 같은 경우에 이 분류 체계의 어떤 실수로 확진자들과 무려 한 4시간 정도 같은 방에 수감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 분류 작업에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본인이 나는 음성 판정이다. 양성자들과 같은 방에 수감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을 하니까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그때 비로소 음성 환자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줬다고는 하는데요. 네. 결국에 이 수용자 본인 주장에 따르면 나흘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부구치소뿐 아니라 구치소는요,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시설이에요.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이 밖에도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가족과 서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B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만 밖으로 데려나가고 같은 방을 썼던 7명을 그냥 방치했다. 그래서 결국 B 씨가 확진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C 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하고 동선이 겹친 그런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아침마다 좁은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게 하고 목욕도 같이 했다. 네. 그렇게 주장했고 또 수용자 D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확진자랑 밀접 접촉자하고 같은 방을 썼던 분들을 네. 한 200명 정도를 강당에 집합시켜서 오랫동안 새벽까지 앉혀놨다가 다시 다른 동으로 옮겨놨는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우리를 심지어 가축 취급까지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열이 38.5도까지 올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수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재소자 수용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재소자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 안 된다, 허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양성 확진자의 방에 음성 확진자를 넣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만약에 나중에 그 음성 확진자가 재검사가 통해서 이제 확진됐을 경우에 전달 과정에서 왜곡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평론가님 얘기했지만 다른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단순히 수용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확인이 안 된다. 법무부는 증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된다는 얘기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왜곡된 얘기다, 허위다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계속해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구치소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허위, 근거 없는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뭔가 더 자세한 상황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 그동안 30일이 넘도록 이 사태에 침묵하다가 최근에야 사과의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2월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4일 뒤 이달 1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첫 사과를 하기에 이르는데 다음 날 2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재차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일에는 또다시 동부구치소를 둘러본 뒤에 자신의 SNS에 수용자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차 3차 사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새 연휴였습니다. 2일 날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정세균 총리가 현장 점검을 했어요.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법무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총리 얘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첫 확진자가 지난해 11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지금 총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총리면 이 업무를 다 담당하는 총괄, 부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늑장 대응,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에서는 좀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도 사실 확진자가 나온 한 3주 뒤부터 이뤄졌고 애초부터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1,000명에 육박하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정 총리의 사과가 있은 이후에 마스크를 직접 지급하고 손 소독제로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런 뒷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과 메시지 역시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태가 번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게 과연 무게감을 가진 사과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바로 가서 그곳을 점검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 행보와는 다소 이제 결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늑장 대처라는 비판에선 좀 자유롭게 어려워 보입니다. 늑장 대응도 모자라서 내놓은 대책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이걸 그냥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안이한 대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집단 감염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세상에 방역 수칙을 얕잡아본 그런 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 새벽 3시쯤에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경찰이
클럽을 급습을 한 겁니다.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저게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게 시민이 지하에서 이상하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시끄럽다고? 네.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저렇게 술병이나 음료수병 이런 게 어지럽게 놓여 있고 결국 저 클럽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 지금 급습한 영상을 보더라도 술병이 정말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지금 김우미 팀장님 5명 이상 집합 금지인데 지금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대체? 부산의 한 클럽인데요. 새벽 3시까지 이제 술 마시고 음악 듣고 했는데 경찰에서 112 신고를 받았어요. 출동해가지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 수십 명이 이제 술을 마시고 음악 틀는 걸 단속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손님 중에는 20대 자가 격리자도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허허.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업주는 20대인데 이게 소셜미디어, SNS를 해가지고 비밀리에 손님을 모집한 거예요. 비밀 모집한 다음에 업소에 불러들인 다음에 업소를 갖다 철문으로 만들었어요. 왜? 네. 부시지 못하게. 아하. 그리고 업소를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거기에 망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특히 이거는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이 단속했을 때 뒷문을 만들었어요. 비상구를. 네. 거기로 빼돌리려고 손님들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인근의 인력을 보충받아가지고 업주를 포함해서 약 70명 정도를 공개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한다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클럽에서 이 불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한 뒤에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에 클럽을 비밀리에 운영해서 술판을 벌인 것도 정말 수십 명이 모여서 술판을 벌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조직적입니다. 감시, 망 보는 사람, 그리고 뒤로 빼주는 사람, 손님들을 빼돌리는 사람 조직적으로 지금 업무 역할이 돼 있어요 지금. 20대 업주는 부산시 행정명령을 어기고 새벽 2시 50분까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조직적으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동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은 업주뿐만 아니라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 70여 명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손님 가운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이탈 사실을 관할부청에 고지하고 관할부청은 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9시 이후에는요. 지금 모든 곳이 영업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식당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하는데 그런데 9시 이후에 김우미 팀장이 지금 영업을 못하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합니다만 자영업자분들의 손해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들이 별칭 영업을 하는데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가게 앞에 써붙였어요. 낮술을 팝니다. 낮술 하세요. 아하. 낮에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 늦게 9시부터 술 먹게 되면은 힘드니까 미리 낮에 술을 먹게 되면 장사 위험이 되니까 이렇게 낮술을 먹자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낮술 환영. 물론 고육책에서 영업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낮술 환영이란 글귀를 문구를 내건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박성배 변호사님 낮술 금지하는 지자체가 나섰다면서요? 바로 순천시입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 금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해 들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자 이 순천시가 강화된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오는 17일까지 식당에서 낮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하. 낮술 오늘 0시부터 이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7일까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술을 식당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낮술을 금지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도 지자체가 내놨어? 일단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장 순천시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는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 판매,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죽하면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런 조치를 발표하게 된 순천시의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부 식당들의 바로 꼼수 영업 때문인데요. 이 밤에는 아예 식당에서 식사 자체가 안 되고 뭐 술자리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부 식당들이 새벽에 술을 파는 겁니다. 한 새벽 5시부터 술자리가 벌어지도록 술을 판매하고 식당 문을 열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방역 지침에 거리가 먼 행동이니까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또 지탄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술 금지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지금은 딱 들어맞을 것 같아. 낮술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순천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달에 소주 한 병 갖고 한 둘이서 나눠 먹는다든지 실수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는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고 봐. 혼나는 건데 그것까지 막으면 안 되지. 술 먹고 밤에 가서 떠들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낮술을 많이 판 데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군데나 있고 그 나머지 업장까지 다 싸잡아서 그러게 표현한다는 잘못이다. 물론 저 목소리가 다 대부분의 절대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 낮술 금지령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누리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의외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생존권 박탈하는 행위다. 아예 밥도 먹지 말라고 해라.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다. 이런 식의 여론이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식사만 하는 것보다 술자리가 길어지니까 나온 대책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3단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다. 제발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이런 반대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흔히 이제 술을 먹게 된다. 이게 가벼운 낮술 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길어지면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긍정적이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방역 당국도 정말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눈물겹도록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연휴 기간에요.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집콕으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로 코로나 눈치 챙겨 코로나 얼른 챙겨 마스크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이겨내자 코로나 벗어 던지게 마스크 Everybody let's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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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 마음 건강 지켜줘 몸 건강 너도 나도 모두 let's dance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유 오랜만에 코로나 블루 좀 날리고 하고 괜찮은데 흥겹고 괜찮은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새해 첫날 공개된 영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SNS 계정과 그리고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2분 28초짜리 이 풀 영상을 올리게 된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 영상에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발을 쿵쿵 구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집 안에서 신나게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누리꾼들의 반발이 이어지게 된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이게 정부가 만든 영상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981명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영상이다. 너무너무 힘든데 댄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고요. 또 다른 반응에서는
아파트에서 저렇게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 층간소음은 어떡하지 하는 거냐. 너무 생각 없이 만든 영상 아니냐라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부는요.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집콕하느라 답답하시니까 이른바 저 집콕 댄스를 해보세요라고 보건복지부가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른바 집콕 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콕 댄스가 영상에 공개되기가 무섭게 비판 여론이 거세니까 결국 영상을 내렸고요. 결국은 방역 당국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우울과 코로나로 인한 좌절 등을 다소 좀 역동적이고 힘찬 댄스를 통해서 극복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좀 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을 좀 지적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말요, 저런 부분을 보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시국이 과연 저런 영상을 보급할 때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적 받으면 일하시는 우리 방역당국 계신 분들도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